고려에 이어서 조선이에요, 조선. 고려 다음에 조선인 건 다 알죠? 네. 우리가 이제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쉬워요. 조선은 훨씬 더 심플합니다. 조선은, 해보자, 얘들아. 조선은 건국연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래요. 한번 오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1392년 조선이 세워졌다. 건국. 누구에 의해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잘했어요.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어졌습니다. 건국자가 늘 태조라고 그랬죠? 건국자가.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한 것은 몇 년이야? 19. 19. 45. 1909. 마구 들이대지 말고 생각하면서 해. 198. 1919. 아닌가? 국고일 빼고 1910. 그렇지. 당연하죠. 1910년이겠죠. 이제 우리가, 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한 사람과 역사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 짓자고. 다음부터는 역사를, 연대를 알자 이거야. 우리끼리 공부했으니까. 알겠냐? 지금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다시. 언제? 건국연대가 언제? 1392년. 조선이 멸망한 때가 언제라고? 1910년. 사실은 이 이전에 대한제국이 세워졌었죠? 그래 안 그래? 1897년 대한제국이 세워졌고 결국은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국권을 일본 놈들한테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본 놈들에게 이제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 몇 년 가냐? 보니까 여기도 약 몇 년이에요? 거의 500년이죠. 거의 500년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볼 때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아주 작아서 찌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왕조가 세워져서 500년씩 나라를 이어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도 이렇게 못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작지만 대단한 나라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역사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들의 업적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을 반으로 딱 접으면 내가 첫날 와서 설명회 때 얘기했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1592년. 그렇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만이야? 딱 200년 만이죠? 200년 만이죠? 1392년만 알면 그 뒤 200년 뒤에 뭐가 일어났다? 외란이었어. 임진왜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 100년이 지나면 조선도 나라의 시스템이 정비되는데 아까 했잖아. 한 나라의 시스템이 완성될 때 임금 이름이 누구라고? 성종. 똑같아. 성종 때. 그죠? 이때는 뭐냐? 고려하고 다르게 성종 때는, 고려시대는 누가 했어요? 최승로라는 문벌귀족이 전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비해야 됩니다라고 시무 28조를 건의했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어때요? 법을 촥 만들었어요. 상용아, 조선시대 법을 뭐라고 그러지? 알면 용서해 줄게. 조선시대 법을 뭐라고 그러지? 응? 당황하셨어요? 경국대전이야. 다시 해보자, 얘들아. 조선의 법전을 뭐라고 한다고? 경국대전이라고 한다. 다시. 조선의 법전을 뭐라고? 경국대전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경국대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발표됐던 게 언제냐? 성종 때야. 그래서 성종의 이름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을 담은 글자입니다. 글자. 우리도 헌법이 있지 않냐?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것처럼 조선시대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경국대전이야. 말로 다시 해봐. 뭐라고? 경국대전. 됐어요? 그래서 이 성종 때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돼서 반포되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깃틀이 딱 잡혔다 이거야. 이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 약 100년 걸렸다. 오케이? 이때까지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100년쯤 걸렸다.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조선 초기라고 한다. 그 다음 뭐겠어요?
조선 중기라고 하겠죠. 중기. 이게 몇 세기야? 15세기입니다. 15세기. 이게 14세기 말이니까 15세기죠. 15세기. 조선 중기는 몇 세기? 16세기. 1592년이면 16세기 말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5세기는 조선 초기, 16세기는 조선 중기예요. 됐어요? 우리가 아까 고려를 나눌 때 봤잖아. 고려를 나눌 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때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 시대 주인공이 바뀌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조선 전기의 주인공을 뭐라고 하느냐? 조선 전기의 주인공을 고려시대 때 올라온 신진사대부 가운데 조선 건국에 참여한 신진사대부들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관리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관리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관학파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관학파. 알겠죠? 또는 이 관학파를, 그러니까 관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균관이 국립대학이잖아. 성균관에서 공부한 유생이거나 아니면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야. 세종 때 집현전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세종 임금을 도와주던 학술기관이었죠? 이렇게 집현전이거나 성균관 출신 유생들을 뭐라고? 관학파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나중에 점점 안 좋아져요. 권력을 많이 잡더니 욕심을 부리고 점점 백성들 땅을 빼앗고 우리 역사에서 한국사에서 어떤 특권 세력이 어떤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무엇의 학대라고 얘기할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농장의 학대라고 해. 말로 해보자 얘들아. 무엇 학대? 농장의 학대. 다시 전체가 다 같이 해봐. 무엇 학대? 농장의 학대. 누가 농장을 학대했다고? 누가? 관학파들이. 그 관학파들이 농장을 학대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관학파가 점차 나빠져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 그놈들이야. 이름만 바뀌었어요. 괜찮은 일. 그러니까 세종 임금 때는 관학파들이 굉장히 잘했어. 훈민정음도 만들고 뭐 추구기도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 만들고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때가 묻어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돈 맛을 알게 되고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라고? 농장을 확대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농장 확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자식들이 나라에 공훈을 세우더니 그 공훈을 가지고 임금의 딸과, 그러니까 임금한테 딸을 바쳐서 외척이 되더니 그래서 뭐라고? 훈구 척신을 줄여서 뭐? 훈구파라고 한다. 이거 말로 해봐. 뭐라고? 훈구파. 다시 관학파를 뭐라고 한다? 훈구파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관학파들이 이제 훈구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성종 때 이후에 새로 조선 중기의 지배 세력을 사림이라고 해요. 사림. 알겠죠?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파라고 해도 상관없어. 적어보세요. 사림파. 그러면 그냥 마구 외우면 금방 까먹어. 요 새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 과정을 한번 스토리를 볼까?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는 고려 말에, 우리가 이제 고려 말을 줄여서 려말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려말. 조선 초기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 선초. 이해하겠냐? 려말 선초 이해하겠어?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뭘 보는 거야? 려말 선초. 사람들을 보는 거야.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다고? 인간, 시간, 공간인데 시간은 언제? 려말 선초. 사람은 누구? 사대부들을 보는 거야. 사대부.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 정계에 진출한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 묻겠다. 신진사대부가 정계에 진출한 게 언제라고? 공민왕 때였잖아. 아까 했잖아요. 고려 말 공민왕이 뭘 부활시켜서 이들이 진출했다고? 과거 시험 보고 새로 올라온 사람들이라니까. 오케이. 다시. 고려 말 공민왕 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로 정계에 올라온 이들을 뭐라고 한다? 신진사대부라고 한다. 됐어?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가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야, 고려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이 썩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조선을 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다 잡아뜨려야 돼? 누구를 다 찍어내려야 돼? 썩은 놈들 누구야? 지금 고려 후기에 친원파 놈들 누구야 이거? 권문세족이잖아. 그래서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고려 왕조를 타도하고 고려 왕을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워서 조선을 새로 건국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대부 가운데 혁명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말로 해봐. 뭐라고? 혁명파 사대부.
혁명이란 게 뭔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신석혁명 하면서 얘기했잖아. 완전히 그냥 싹 들어없는 걸 혁명이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야, 이 집은 너무 썩었어. 물이 새도 너무 많이 새. 도저히 리모델링해서는 못 써. 그러니까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혁명파 사대부. 아니야. 그러지 마. 너네들이 여지껏 너네들도 공민왕한테 월급 받고 고려왕조로부터 월급 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고려왕을 끌어내려? 나쁜 놈들. 너네들이 배운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임금한테 충성하라고 가르쳤지? 어떻게 너네들한테 월급 주던 임금을 끌어내려 나쁜 놈들아 하면서 성리학적 질서.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고 고려왕한테 충성을 다하자. 만약에 고려왕조가 별로 안 좋으면 수선해서 쓰자. 지붕도 좀 뜯어 고치고 유리창도 새로 바꾸고 뾱뾱이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찬바람 들어오지만 우리가 고쳐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그래요. 온건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말로 해봐 뭐라고? 온건파. 입술이 시부렁시부렁해져야 기억이 잘 된다니까 말로 해보세요. 알겠어요? 입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청각이 자기 청각이. 그래서 이 고를 때리는 거야. 알았어요? 무슨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 그래 이렇게 해서 온건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로 갈라졌어요. 이게 언제냐? 고려 말 공민왕 다음에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우왕좌한 거야. 혁명파 둘로 갈라진 거예요. 혁명파와 온건파 사대부가. 이 중에 대표적인 혁명파 사대부가 누굴까요? 조선을 세우자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야? 그래요. 잘했어요. 정도전입니다. 알겠죠? 정도전이에요. 이름부터가 어때? 이름부터가 그냥 딱 이름이 담겨있죠? 도전적이죠? 고려를 무너뜨리자. 알겠어요?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드라마로 지금 몇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정도전이. 알겠어요? 이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에요. 삼봉 정도전.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세운 사람은 이성계지만 이성계는 띄워준 스타이고 실제로 뒤에서 기획하고 기획실을 차려놓고 조선왕조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다? 정도전. 설계자가 정도전이에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정도전입니다. 알겠죠? 정도전 말고 정도전과 함께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대보세요. 이방원은 학자가 아니야. 그냥 아들이야. 태조 이성계 아들. 누가 있을까? 그래요. 적어도 한 사람만 더 기억하세요.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조준이라는 사람. 말로 해봐. 누구라고? 조준. 그죠? 왜 조준을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고려 말에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농장학대라고 했잖아. 농장학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확대한 농장,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먹은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토지를 재분배해 준 사람이 누구야? 조준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나눠주기 위한 그 조준의 개혁안을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토지도를 이 사람이 만든 토지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전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뭐야? 조선을 설계한 설계자. 조준은 뭐예요? 고려시대에 썩은 토지도를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토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조준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인간, 시간, 공간 중에 인간으로서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 조준에 상소문이 잘 나옵니다. 고려 말에 조준. 전하, 요즘 땅 가진 놈들은 이 산과 저 강을 다 지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산부터 저쪽 강까지가 한 사람 땅이야. 이렇게 많은 땅을 뭐라고 할까? 농장 확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빼앗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대부한테 나눠줍시다. 농민들도 땅을 가지고 농사질 수 있는 자영농을 만듭시다. 이렇게 토제도 개혁안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로 해봐. 누구라고? 조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혁명파였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고려를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면 불충한 거야. 충신이 아니야. 역도야. 그렇게 하면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몽주예요. 정몽주. 그래서 정몽주.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 최영은 장군이에요. 학자가 아니야. 최영 장군이지. 왜구하고 홍건적과 싸운 장군이죠. 정몽주.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제자가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거의 모든 살인들의 대빵이 누구야? 길제야. 알겠냐? 경상도가 고향인 이 길제가 제자들을 몽땅 양성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조선의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주인공이 된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색이야, 이색.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세 사람을 묶어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 왜 지금 내가 이 3인방을 함께 묶고 싶냐 하면 이 사람들 호가, 호 알죠 여러분? 이름 대신 부르는 거 있잖아. 이 사람들 호가 전부 다 은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삼은이라고 그래. 삼은. 정몽주는 뭐냐? 정몽주 호가 그 포은이야. 포은. 포은 정몽주. 호가 뭐라고? 포은. 길제는 호가 야은이에요. 이색은 호가 목은이야. 목은. 그래서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목은 이색. 이렇게 이 삼인방을 뭐라고? 삼은이라고 불렀다. 알겠죠? 정몽주는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죠? 이방원한테. 어디서 죽었어요? 장소, 선주교. 선주교가 어디 있어?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 알겠어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송악에 있어. 송악에. 지금도 뭐 다리에 핏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몽주야말로 고려로서는 충시이지만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걸림돌이죠. 그 제일 큰 걸림돌을 누가 제거했어요? 이방원이 제거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들이 예, 옹건파 사대부인데 이렇게 조선왕조차에 참여한 이들이 조선을 세웠고, 그죠? 자, 봐봐요. 혁명파 사대부와 함께 이성계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새로 등장한 뭐라고? 신흥무인이라고 하더라. 말로 해봐. 뭐라고? 신흥무인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 신흥무인들은 여러분 봐봐요. 왜 이들을 신흥무인이라고 할까? 고려시대 무인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고려시대 무신난을 일으켰던 무인들이 있었죠. 그 무인들은 좋은 놈들이야? 별로 안 좋은 놈들이야? 안 좋은 놈들이에요. 정권을 찬탈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고려 말기에 똑같은 무인들, 칼제비, 창제비 무신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무인들이에요. 어떤 좋은 무인들이에요? 고려 말 공민왕 때 이 땅에 쳐들어온 놈들이 누구야? 외국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죠. 외국 놈들. 또 북쪽에서는 누가 왔어요?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홍건적이 쳐들어왔어요. 이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를 무찌른 이들을 뭐라고? 신흥무인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신진사대부, 혁명파 사대부와 신흥무인이 손잡고 조선을 세웠다면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했던 옹건파 사대부들은 야, 우리는 절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어. 대신 시골로 찌그러져 갈게 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유식한 한자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남향? 비슷했어. 비슷했어. 좋았어요. 낙향이라고 그래. 알겠죠? 낙향. 주로 누가 낙향했다고? 길제. 아까 길제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냐? 경상도. 그 경상도로 내려가지고 말이야. 제자들이나 길러야지. 우리가 공부한 성리학을 공부해야지. 라고 시골에 내려갑니다. 알겠죠? 이들이 시골에 가서 뭐 하고 있었다? 선비사자 숲을 임자. 선비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 그러니 뭐야? 사림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림들은 시골에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살 만한 땅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중소지주라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과정을 공부한 꽤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 어디 가 보세요. 철없는 송지아도 민유리도 말귀 다 알아듣고 연출도 다 알아듣고 잘 해냅니다. 알겠죠? 그 어린애들도 말귀를 다 알아듣는데 중학교 3학년이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지식인 수준에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그래 나도 저런 말쯤은 내가 소화할 수 있어. 내가 배운 게 그동안 배운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내가 첫 시간에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 들어 학문이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가 중요하다. 문과는 언어, 이과는 뭐라고 그랬지? 수학이 중요하다. 그죠? 또 기술 분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컴퓨터 언어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 언어로서 소통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중소지주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넓은 땅을 가진 이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지주라고 그래. 쉬워 어려워? 쉬워요. 대는 큰 대자, 지자는 뭐야? 땅 지자, 주는 뭐야? 주인. 넓은 땅을 가진 주인이 대지주잖아. 그럼 얘들은 뭐예요? 중소지주. 넓은 땅을 가진 권문세족처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한 땅이 있는 지주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골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낙향해도 시골을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 그래서 어때? 제자들이나 가르쳐야지. 라고 저렇게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사림이라고 한단 말이야, 사림. 이해하겠나? 이해하겠나? 근데 그들이 나라를 쭉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봐봐. 이야기가 전개돼야 돼. 아까 이 사람들은 세종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종 때까지 나라 기틀을 잡는데 주인공 역할을 했었는데 나중에 점점 어떤다고? 썩어간다고 그랬죠? 이들도 점점 썩어가서 드디어 농장을 확대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때? 욕심을 부리니까 성종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종 임금이 시골에 있는 이들을 불러. 야, 얘들아, 너네들 올라와봐. 얘들이 욕심 부리고 지랄들이네. 너네들이 와서 좀 견제 좀 할래? 라고 해서 내 말 이해하겠나? 성종 때 이들은 시골에서 맨날 뭐 한 사람들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벼슬을 버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 시험 보면 합격할까, 합격하지 않을까? 백발백중 합격이야. 그래서 중앙에 올라옵니다. 성종 임금이 불러서 중앙에 올라옵니다. 그 사림이 어디에 진출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성종 때. 성종이 불러. 민정아, 성종이 왜 불렀다고? 성종이 왜 불렀다고? 견제하라고. 누구를 견제하라고? 훈구척신 놈들이 농민을 괴롭히고 지네들 욕심을 차리니 젊고 기계 있고 똑똑한 너네들이 와서 좀 쟤들 좀 옆에서 견제해라 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훈구 세력과 새로 정계에 진출한 이 사림들이 드디어 찌콩박콩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사화라고 하죠. 됐어요? 잘했어요. 사화. 그런데 지혜야, 사화는 왜 사화일까? 응? 이미 화가 나서 사할까? 화를 당해서 사할까? 화를 당해서 사화야. 내 말 알겠나? 사림이 새로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권력자들을 까다가 이들한테 당했어요. 누가 당했다고? 사림이 당했어. 그래서 뭐야? 사화라고 해. 말로 해보자. 뭐라고? 사화. 사화가 몇 번 있었더라? 4번 있었죠. 이 4번의 사화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겠죠. 중요한 이벤트니까. 그래 안 그래? 중요한 팩트니까, 사건이니까. 그래서 사화는 4차례가 있었다. 해보자. 맨 처음에 해줘. 맨 처음에 무오사화입니다. 오케이? 말로 해봐. 뭐라고?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조의제문이라는 사초 때문에 일어났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들어. 조의제문 들어본 사람. 그죠? 이 조의제문은 뭐냐면 의제라고 하는 중국 한나라 그러니까 진한 교체기에 진의 마지막 황제가 의제예요. 이 의제를 죽이고 항우가 죽였어.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진시 황제의 그 후예인 의제를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왕자를 차지했어. 그래서 진시 황제의 의제의 죽음을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해서 조의제, 조의를 표하는 글이라서 조의제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글이 뭐냐 하면 단종 임금이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어? 세조한테 죽음을 당한 것을 빗대가지고 야, 세조가 단종을 죽였는데 단종 되게 불쌍하다라고 하면 이 새끼 그럼 너 단종 편이야 하면서 죽음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쓰지 못하고 중국의 옛날 고사에 빗대어서 야, 의제 정말 불쌍하다라고 했는데 의제가 불쌍하다는 말은 결국 누가 불쌍하다는 얘기야? 단종이 불쌍하다는 얘기잖아. 단종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깐 거예요? 세조 임금을 깐 거야. 알겠어요? 누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사림들이. 알겠죠? 그래서 사림이 세조 임금을 깠다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사림들을 떼죽음 시켰어요. 이걸 뭐라고? 무오사화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뭐라고? 무오사화. 여기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사화가 4번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사화가 뭐다? 무오사화. 그 다음에 넥스트 두 번째가 뭐냐? 갑자사화야. 갑자사화는 여러분 잘 알죠? 폐비 윤씨 때문에. 폐비 윤씨가 누구 어머니예요? 연산군 어머니예요. 연산군 어머니가 임금한테 성종 임금 부인이잖아. 성종 임금이 연산군 어머니를 사양 내려 죽였죠. 그리고 연산군이 그 아들인데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엄마가 사약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근데 자기 엄마한테 사약을 내리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인들이야. 어떻게 왕비가 여염집 안악내도 아니고 임금 부인인데 임금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냅니까? 임금 얼굴을 뭐라 그래? 사람이 아니야. 용이야. 용안이야. 용안. 임금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 임금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 용포.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용안이라고 하잖아. 그죠? 임금 여러분 봐보세요. 그 뭐지? 광해인가? 광해 뭐죠? 영화 봤죠? 똥 누고 똥도 안 닦어. 신하들이 다 궁녀들이 다 닦아줘요. 알겠어요? 그런 임금인데 부인이라고 해서 얼굴에다 생채기를 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그때 연산군 어머니 폐비윤 씨한테 사약을 내리자고 주장한 놈, 사약을 들고 간 놈, 알겠죠? 따라간 놈 모조리 다 죽였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갑자사화라고 그래. 누가 당했다고? 살인이 당했어. 알겠죠? 그래서 갑자사화.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올랐습니다. 중종반정이죠? 그 중종이 왕이 오른 다음에 안 되겠다. 다시 정치 잘하는 똑똑한 살인을 쓰자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누구를 끌어왔어요? 그 유명한 누구를 끌어왔어? 조광조를 끌어왔어. 근데 이 조광조가 마구 훈구 대신들을 또 때려잡으니까 훈구 대신들이 역공을 펼쳐가지고 조광조를 죽였어. 죽을 때 아주 기묘하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궁궐 후원에 있는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고 한자로 써놨어. 이게 나뭇잎 아래 이렇게 있잖아. 이게 써놨단 말이야. 꿀물로 이렇게 글자를 써놓으니까 누가 이걸 파먹겠나? 진딧물들이 다 파먹어요. 그래서 구멍이 빵 뚫린 나뭇잎 아래 이렇게. 그러니까 전하 이거 합치면 뭐가 돼? 조씨가 됩니다. 조씨 한자로. 주초 두 자를 글자를 합치면 조자가 된다니까. 하늘이 미리 알고 조광조가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 보세요. 나뭇잎에 이렇게 징표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이 구라를 떨어가지고 말이야. 조광조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느냐?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고 해요. 기묘사화. 알겠나요? 다시 하겠어요. 자, 무오사화는 무슨 사건 때문에? 조의제문 때문에. 갑자사는 누구 때문에? 폐비 윤씨 문제 때문에. 기묘사화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광조와 관련된, 조광조 개혁과 관련된. 알겠죠? 하나씩만 알아도 단서. 이 팩트, 각 사건의 단서들 하나씩만 알아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화가 뭐냐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그래서 을사사화는 명종 때 주로 외척들과 관련된 외척들의 왕권 쟁탈전과 관련된 싸움에 살인들이 얽혀가지고 그 당시 윤원형, 윤임 이런 외척들의 싸움에 얽혀가지고 살인들이 또 떼죽을 당했어. 이래서 말이죠. 엄청난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살인들이 화를 입은 게 뭐라고? 사화다. 됐나? 이해했어요? 복잡하지만 아이고 참 모르겠어.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연을 한참 날리고 있다가 연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공부를 포기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야. 절대 놓지 마세요. 알겠죠? 팽팽하게 힘들더라도 긴장감이 느껴지더라도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야. 지금 맛보기만 하는 거잖아. 또 하고 반복하고 문제 풀면서 또 해주고 알겠어요? 뒤에 하면서 앞에 끄집어내서 또 해주고 할 거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아이고 시작 나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손을 놔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선생님이 먼저 손을 놓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붙들고 갈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정리해 두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사화까지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 정리. 훈구와 사림이 서로 충돌했는데 사림이 훈구한테 새로 정계에 진출하던 사림이 4차례나 당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화라고 한다. 됐나요? 정리했어?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되게 학생들이 속아요. 이러면 사화 이후에 살인들이 전멸하느냐? 그러지 않아. 살인들은 그 이후에 명종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선조 때가 되면, 조선 선조 때가 되면 아예 사림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돼요. 이걸 되게 이해를 못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해를 못해. 선생님,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다가 4차례나 떼죽음을 당해서 사림이 거의 싹쓸이 됐을 텐데 어떻게 사림이 정계를 장악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되게 학생들이. 근데 이유가 있어요. 훈구파들은 점점 나이 들어서 은퇴해, 쪽수가 모자라, 점점 도태돼요. 아무리 돈도 많고 권력이 많지만 나이를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럼 점차 어떻게 돼? 명예퇴직하거나 은퇴하거나 죽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뭐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공부만 해서. 자기만 공부한 게 아니야. 저렇게 뭐해? 제자들을 몽땅 양성해. 스승이 죽으면 누가 나가? 제자가 나가. 제자가 나가면 또 제자가 죽으면 또 누가 나가? 그 후배들이 나가. 그러니까 막 기하급속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어때? 나중에는 훈구파들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누구만 남아? 살인만 남게 된다. 이게 역사의 무서운 점이야. 알겠죠?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박근혜도 지금 대통령이지만 4년 뒤엔 어때? 물러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깜빵 갈지 뭘지 모릅니다. 운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명박도 지금 대통령 그만두고 가만히 있지만 좀 있으면 깜빵 갈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장사는 없어요. 살인도 마찬가지로 한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떼죽음을 당했지만 이 살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정계를 장악하더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선조 때. 여러분, 드디어 외란이 터졌습니다. 외란이 터졌을 때 임금이 누구야? 선조 임금이죠. 그런데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야 벌써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 때 살인들이 정계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장악했느냐? 이 살인이 둘로 갈라졌어요. 살인이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동인이라고 그래. 들어봤나? 또 하나는 뭐라고 하겠어? 서인이라고 하겠죠. 왜 갈라졌을까요? 왜 살인들은 몽땅 정계에 올라와서 중앙 정계의 권력을 차지하더니 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할까? 뭐 때문에? 응? 잘 생각해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첫째, 학문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 차이. 이들이 배운 학문이 뭐라고 그랬지? 성리학이죠. 그 성리학에서 뭐예요? 너는 정신을 중요하냐? 물질을 중요하냐? 정신을 중요하는 놈들 뭐라고? 주리론. 들어봤나? 물질 중요하면 주기론. 이렇게 학문적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첫째, 얘네들은 주리론이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리론이고 얘네들은 뭐라고? 서인들은 주기론이야. 또 하나 동인은 고향이 출신 지역이 주로 영남지방이야. 주로 길제의 제자들이 여기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 무슨 학파? 영남학파라고. 얘들아 말로 해보자. 뭐라고? 영남학파. 주리론이 영남학파다. 주리론을 주장한 놈들이 누구라고? 동인들이고. 이 구분이 안 되면 맨날 틀려.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 구분 못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틀리면 되겠냐? 쉬워요. 구분 한번 해보면 답이 다 보여. 이거 영남학파네. 동인이네. 그래 안 그래? 주리론이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동인이고 주리론이고 영남학파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 영남지방은 어딘지 알죠? 영남지방은 어디예요? 말로 해봐. 영남지방 어디예요? 경상도잖아. 근데 그 영남이라고 할 때 령은 뭘까? 대관령 이것처럼 고개령이야. 영이 무슨 고개 이남을 영남이라고 할까요? 문경세제야. 문경세제. 조령. 알겠어요? 문경세제 이남을 뭐라고? 영남이라고 그래. 알겠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관령 동쪽을 뭐라고 할까? 영동지방이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아이, 호남 쪽, 호남?
전라도 어디 남쪽을 전라도라고 그래? 응? 잘 몰라요. 지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호남은 김제 벽골제입니다. 김제. 알겠죠? 거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 이미 철기 시대에 삼한 시대에 벽골제라는 저수지를 만들잖아. 우리 지난시간에 했잖아요. 벼농사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그 저수지가 엄청난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뭐야? 김제 벽골제. 여기서 좀 내려가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호남이고 호서는 김제 벽골제 서쪽인데 이게 충청도야. 지금 여기가 무슨 지방이에요? 호서지방이에요. 알겠죠? 호서지방. 그래서 경기도하고 호서지방을 합쳐서 기호지방이라고. 알겠어? 다시 경기도하고 호서지방을 묶어서 뭐라고? 기호지방이라고 한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또 하나 갈라진 중요한 이유는 이놈들 잔당들이 남았어요. 훈구 세력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 잔재 처리 문제를 놓고 동인들은 강경파야. 싸그리 없애버려. 이 잔당놈들, 나쁜 짓 했던 놈들 다 쓸어버려. 라고 한 놈들 누구야? 동인. 그래도 봐줘. 그들도 우리 역사에 기여한 바가 있잖아. 살살 다뤄. 이런 사람이 뭐야? 온건파가 서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해봅시다. 말로 합시다. 동인, 서인이 갈라진 원인은 첫째, 훈구 세력 처리 문제로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다. 맞아 틀려? 맞죠? 이해하겠나?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동인, 서인 갈라진 이유는 성리학의 학문적 입장 차이 때문이다. 맞아 틀려? 맞다 이거야. 오케이? 충분히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차이 때문이다. 지역적인 차이. 그죠? 무슨 학파? 동인 무슨 학파? 영락학파. 서인 무슨 학파? 기호학파. 됐어요? 서인 기호학파. 그래서 영락학파, 기호학파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 선수 한 명씩만 여기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수. 자, 대표 선수.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분이 누구야?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5,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분이 누구죠? 율곡이이죠. 율곡이이가 여기에 기호학파에 들어가요. 율곡이이가. 알겠죠? 태계이황이 영락학파에 들어갑니다. 태계이황. 이렇게 주리론, 주기론, 영락학파, 기호학파. 영락학파 대표 선수 누구? 이황. 기호학파 대표 선수 누구? 율곡이.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이런 나누어서 파당을 나눠서 패거리를 나눠서 이렇게 패거리 정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정치라고 한다? 붕당 정치라고 한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붕당 정치가 무엇인지 사화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려. 다시 해보자 얘들아. 주목해 주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을 뭐라고 한다? 사화라고 한다. 누가 당했다? 살인이 당했다. 됐냐?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먼저 사화죠. 사화는 몇 번 있었다? 4번 있었다. 됐어요? 그리고 살인이 정계를 장악한 이후 살인끼리 갈라져서 충돌한 것을 무슨 정치라고? 붕당 정치라고 한다. 붕당 정치 시작은 누구랑? 동인과 서인 사이. 희원아 어디가? 동인하고 서인 사이. 가지마. 주목해. 알겠죠? 주목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붕당 정치. 이 개념. 자, 그럼 봐봐. 이미 외란 이전에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음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어때요? 외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죠. 일본을 정탐하러 가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했죠. 그래서 누가 갔었어요? 김성이라고 황윤길이라는 정사, 부사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내가 가서 풍신수기를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 악인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동인이었어요? 서인이었어요? 서인이었어요. 서인. 율곡이이가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서인의 대표였던 황윤길이 부사는 분명히 일본 놈들이 외란을 일으킬 겁니다. 침략을 해올 겁니다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상대당파도 김성일 동인은 뭐야? 아니에요. 풍신수길이 보니까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기고 팔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진짜 풍신수길이 팔이 몸뚱아리에 비해서 훨씬 더 길대. 그래서 원숭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사람 인물을 보니까 우리 조선을 침략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라고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어요.
정사와 부사가 일본에 갔다 온 사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를 했어 못했어? 못했던 거야. 그런데 벌써 이렇게 뭐예요? 서로 다른 당파 때문에 보고 내용이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붕당 정책이 해진 것은 외란 이전이다 이후다? 벌써 외란 이전에 당이 갈라져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해하겠나? 이해하겠어요? 다시 합니다. 선조 때 외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벌써 동인 갈라져 있어. 이걸 뭐라고? 무슨 정치라고 한다? 붕당 정치라고 한다. 되게 중요한 거랬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이 부분을 정리정돈 해버려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다시 봅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야. 동인과 서인이 둘로 나눠져요. 또다시. 동인은 이렇게 갈라지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오케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여기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데 이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정렬입 모반 사건 때문이에요. 또는 뭐 송강 정철 문제 등 이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해요. 정렬입 사건이나 송강 가사 문학으로 유명한 삼위인곡 송미인곡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송강 정철이죠. 알아요? 그 정철과 관련해서 이렇게 갈라진다. 남인 북인. 그래서 서인이었던 정철을 죄를 물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정철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리할 것이냐 온건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말이야. 이런 문제를 놓고 남인 북인으로 동인이 갈라지더라. 알겠죠? 그리고 율곡 이의 제자들인 서인들도 나중에 둘로 갈라져요. 이 서인은 뭘로 갈라지? 경민아 뭘로 갈라지? 서인은? 응? 못 들어봤어? 노론, 소로로 갈라져요. 얘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언제쯤 갈라지냐면 18세기입니다. 영조가 뭐예요? 아직 세자가 되기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 숙종 때 숙종의 아들 2명 있었잖아. 한 사람은 누구야? 무술이 최씨 몸에서 난 연인군이죠. 이게 나중에 영조가 되죠. 그러니까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을 연인군을 지지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영조라고 하면 더 잘 알죠.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임금이 무술이 천인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임금으로 섬기냐. 알았어요? 그래서 노론들의 반대해서 소론들은 뭐예요? 차라리 숙종의 부위이면서 사약 먹고 죽은 또 누가 있어요? 장희빈이 있죠. 그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바로 나중에 왕이 되는 누구예요? 경종이죠. 경종을 지지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세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을 세자로 세우자, 이 사람을 세자로 세우자, 장차 경종이 될 사람을 세자로 세우자, 장차 영조가 될 사람을 세자로 세우자. 이렇게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말이에요.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어요. 이해하시겠남? 이렇게 당파가 갈라져서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이게 또 갈라져. 그러니 미쳐버리겠죠. 그래도 우리는 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민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인은 다시 경상도 남인하고 다시 서울지방, 알겠어요? 경기도 남인하고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잘 가닥을 잡으세요. 지금 이참에 잡으세요. 이참에 잡으세요. 책을 읽어서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면 좀 쉬워.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책을 읽으면 뭔 소린지 알겠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걸 해주려고 지금 미리 정지 작업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다시 노론도 둘로 갈라져.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야. 노론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 노론은 충청도 노론과 그 다음에 서울 노론으로 갈라져요. 복잡하죠? 복잡한 걸 가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언제냐면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정약용이 있습니다. 알겠죠?
정약용. 그래서 이들은 뭐냐? 주로 나중에 조선 후기에 중농학파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해요. 아, 미안해요. 잠깐 잘못했어요. 이게 경기도야. 경기도. 정약용. 중농학파 실학. 보여요? 뒤에 글자? 오승준, 보여? 네. 보여? 글자 보여? 네. 다음에 서울지방 노로는 이 사람들은 조선 말기에 청나라에 부지런히 왕래했던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서울지방 노론 가운데 박지원이 있습니다. 박지원. 알겠죠? 그래서 이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했느냐? 이들이 중상학파 실학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남인은 태계 이황의 정통 이론을 계승한 꼴통 주리론 정통 주리론자들이야. 이들이 나중에 19세기에 위정 해봐 척사운동을 전개해요. 그리고 이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한말 의병. 알겠나? 이게 중요해. 이 흐름을 모르면 내가 국사를 맨날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맥락을 잡고 구분을 하고 끊고 가르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 노론. 이 충청도 노론은 예, 꼴통, 정통, 주기론자들이야. 이 충청도 노론의 대빵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송시열이에요. 들어봤죠? 우암 송시열. 송시열. 뭐라고? 정통 주리론. 여기? 정통 주기론. 요 흐름을 반드시 잡아야 돼. 알겠죠? 요 흐름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맛만 보여주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어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조선 후기 또 들어가겠습니다.